24쪽에 5번 문제 한번 보자. B기업은 매달 초에 10억 원으로 5번 문제지. 매달 초 24쪽 10억 원 10억 원으로 뭐 하겠대? 3만엔짜리 3만엔짜리 게임기를 수입한다. 그쵸? 자, 그때 환율이 얼마였어? 980원 100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무슨 뜻이야? 한국 돈 980원이 일본 돈으로 얼마라는 거야? 100엔. 자, 이거였는데 이게 지난달. 근데 이번 달은 밑에 갔을까? 이번 달은 환율이 얼마래니? 950원? 100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야. 그치? 환율이 내려간 거지. 그럼 게임기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어? 조금 수입할 수 있어? 많이 수입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때 몇 개 수입했는지 보자. 야, 그럼 이 3만 엔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3만 엔이 한국 돈, 그러니까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10억 엔이 일본 돈으로 몇 엔인지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만 엔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냥 3만 엔이 한국 돈이 얼마인지 구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비례식 세우면 돼, 비례식. 얼마? 980원. 한국 돈 980원이 얼마라고? 100엔이라며. 근데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가 몇 엔이야? 3만 엔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랑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x가 얼마가 될까? x가 얼마가 돼? 이렇게 곱하면 100x는 여기 곱하면 98 곱하기 3이니까 38에 24, 39, 27, 294. 그치? 294, 공이 몇 개 생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콤마를 찍을 건데 콤마는 보통 몇 개마다 찍냐면 3개마다 찍어. 그러면 보기가 편해. 알겠지? 콤마를 몇 개마다 찍는다고? 이렇게 3개마다 찍어. 그럼 양변을 이제 몇으로 나눠? 100으로 나누면 100으로 나누면 공 2개가 없어질 거니까 자, 3만에는 한국 돈으로 얼마라는 거야? 10, 100, 1000만, 10만 29만 4천 원이라는 거야. 한국 돈으로 29만 4천 원이야. 그러면 10억엔 갖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저 10억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을 뭘로 나누면 돼? 29만 4천 원으로 나누면 이 몫을 구할 수 있지. 산수는 안 할게. 그럼 몫을 구하고 나면 이거 소수점 뒤에는 당연히 버리겠지. 그러면 몇 대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 몰라? 알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 3만 엔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이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비례식 세워볼까? 어떻게 되겠니? 950원 100은 x 대 얼마? 3만.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 같으니까 자,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x는 그렇게 해서 요거 10억 여기다 쓰고 요거를 여기다 써서 나누기 해서 요 몫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몇 대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겠지? 산수니까 굳이 안 할게. 됐어? 자, 그래서 비례식 세우는 게 목적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27쪽에 2번? 그래, 숙제 열심히 했네. 자, 27쪽에 2번. 텍스 프리. 자, 스페인의 부가가치 세율은 18%래. 몇 번이야? 스스로 확인하기 2번. 몇 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 2번. 자,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아 몰라? 부가가치세가 뭐였냐면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이미 세금이 녹아들어 있다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얼마라고 했어? 10%야. 우리나라는 보통 10%야. 일본은? 나도 몰라. 일본도 보통 10%일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차이점이 뭔지 알아? 일본은 세금이 포함 안 된 가격을 가격표로 써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할 때 만약에 100엔짜리를 사. 그럼 돈을 얼마 내야 돼? 110엔.
100엔짜리를 사면 세금까지 110엔을 내야 돼. 그게 일본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그 가격 자체에 세금까지 녹아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그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만 원짜리를 샀어. 그럼 여기에 녹아있는 부가가치세는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라 그랬냐면 원래 가격에다가 10%를 그러니까 10%가 부가가치세잖아. 그럼 얘는 원래 가격, 이게 3만 원이 아니라 원래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원래 가격을 X라고 한다면 그 X에다가 이거의 몇 퍼센트를 10%를 더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X1이면 거기에 10%니까 몇 X야? 0.1X. 이걸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3만 원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1X가 되겠지. 그게 3만 원이니까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3만을 뭘로 나누면 돼? 1.1로 나누면 되거든. 아, 안 갖고 왔다. 야, 3만을 1.1로 나누면 얼마야? 계산기가 없어. 계산기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자, 일시 100 천만을 1.1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7,272.7272 뭐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 원 미만은 버려. 그럼 원래 가격에는 얼마라는 거야? 27,272원이었다는 거야. 원래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 이 X의 몇 퍼센트? 10%. X의 10%가 뒤에 끝에 요것만 없애면 돼. 그냥 요거 없애면 돼. 제일 뒤에 얘만 없애면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야. 왜냐면 10%니까 여기 곱하기 0.1 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 부가가치세는 2,727원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 알면 이제 이걸 볼 수 있다고. 자, 이거는 10%로 계산한 거야. 근데 얘는 부가가치세율이 몇 퍼센트래, 얘는? 18%래. 부가가치세율이 18%야. 근데 소영이는 텍스프리 가게에서, 텍스프리라는 건 뭔지 알아? 세금이 없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부가가치 포함해서 얘가 얼마 썼대? 118유로에 샀대. 추가갈 때 부가가치세를 그럼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내가 세금을 원래 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낸 거야, 안 낸 거야, 지금? 세금을 낸 거잖아. 그럼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 진짜로 우리 그렇게 해, 여행 가면.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세금을 얼마 받아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네, 118이에요. 118유로 아니야? 59. 문제 59유로라고 써있어? 아, 나한테는 118이라고 써있어. 미안해. 몇 유로? 59유로. 자, 59. 118유로. 너는 59. 너는? 똑같이 받은 거잖아. 네. 근데 저도 118인데요. 그 118이 맞는 것 같아. 저도 59인데요. 야, 그래, 둘 다 해보자. 나는 118 할래. 알겠지? 자, 세율이 얼마라고 얘는? 18%야. 됐어? 그럼 얘는 원래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원래 가격을 뭐라고 넣을 거라고? X. 원래 가격에다가 이거의 18%를 붙인 게 118이 된 거잖아. 그럼 이거의 18%라는 거 여기다 0.18을 곱한 거겠지. 이해돼, 안 돼? 됐지? 그게 118이라고. 됐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1.18 곱하기 X가 118이니까 양변을 1.18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118을 1.18로 나누면 얼마니? 공모문제 공 2개 쓰시면 100인가? 그럼 원래 가격이 얼마라는 거야? 100유로라는 거. 원래 가격이 100유로. 그럼 얘는 세금으로 얼마 냈다는 거야? 여기다가 얼마 곱한 거? 0.18 곱한 거. 이게 세금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100 곱하기 0.18이 세금인데 그 세금이 얼마야? 18유로지. 그럼 얘는 얼마를 환급받아야 돼? 18유로를 환급받아야 돼. 근데 니네 책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 59. 어차피 반이잖아. 118이 반이잖아. 그럼 계산해보자. 이게 59잖아. 똑같아.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럼 얘가 59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 1.18
18로 나눈 게 59잖아. 됐지? 자, 그럼 분모 문장에다 100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걸 얘로 나누면 얼마가 되니? 20이 되나? 아니, 얼마야? 아이씨, 산수 못하겠다. 얼마야? 5900을 뭘로 나누는 거야? 118. 50. 얼마? 50. 그럼 원래 가격이 얼마였다는 거야? 50원. 그럼 세금은 얼마인 거야? 50 곱하기 0.18이 세금이잖아. 그럼 여기 곱하기 0.18 하면 얼마가 되냐면 9. 그래서 얼마를 다시 환급받는 거야? 9유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있어? 30. 33쪽. 33쪽. 아, 이걸 다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겠다고? 그냥 모르겠어요. 넌 알아? 33쪽. 모르겠는데요. 너 수업 안 들었니? 됐다? 그래. 자, 거기 과세표준이라고 왼쪽에 써 있잖아. 그치? 그게 그래, 다시 설명해 줄게. 아휴, 그래. 뭐, 니네가 맨날 지각하는데, 뭐, 진도에 어떻게 못 나가지, 뭐. 몰라, 나 딱 6번 수업하고 끝날 거야. 다 못 나가면 나도 몰라. 방법 없어. 니네가 늦게 오는 거야. 못된 새끼들. 자, 거기 과세표준이라고 있어. 자,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돼 있니?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그때 얘는 여기 상출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여기 몇 퍼센트라고 하니? 여기는 6%. 그냥 이렇게 6%라고 쓸게. 알겠지?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뭘 모른다는 거야? 3쪽이라 했잖아. 이거 33쪽 아니야? 아, 31쪽이구나. 아, 미친놈. 아, 33쪽. 이거 다 모르겠다고? 4번, 5번, 6번? 네. 나 오늘 풀어놨어. 그래, 해보자. 미안해. 아, 진짜 몰랐어. 내가 잘못 봤어. 자, 4번 문제 보자. 아까 방금, 그 4번 문제는 방금 한 거, 그 텍스프리, 그거랑 되게 비슷해. 여기서 한번 문제 읽어보자. 4번 뭐라고 있어? 다음은 성현 씨가, 우리 성현 씨가, 성현 씨, 오늘 하루 동안 지출한 금액이야. 원 미만은 뭐 한대? 벌인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봤더니 성현 씨가 오늘 간접세로 낸 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얼마 냈냐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7시 30분에 버스를 타는데 세금이 있대, 없대? 없지. 그럼 거기 세금 없으니까 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뭘 샀어?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대? 3,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몇 %야? 10%잖아. 그럼 여기서 세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랑 똑같이 구하면 돼. 원래 이 아이스크림의 가격에다가 세금 10%를 붙여서 이걸 붙여서 얼마가 된 거야? 3,000원이 된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이 금액, 요 x 곱하기 0.1이 뭐가 되는 거야? 세금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계산해 보면 1.1x가 얼마야? 3,000이잖아. 그럼 x는 3,000을 1.1로 나누면 되거든? 그럼 3,000을 1.1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727.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원 미만은 버리니까 소수점 밑에는 그냥 버리면 돼. 이게 원래 금액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뭐가 될까? 여기에다 0.1을 곱하는 거잖아. 0.1을 곱한다는 건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한 칸 당기는 거거든. 그럼 이거 버리면 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272원이 세금으로 나오는 거야. 알아들어 지금? 지금 계속 이거 할 거야. 계속 이거.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얘가 18시에 뭐 사 먹었어? 치킨 2만 원과 콜라 3,000원. 그럼 얘가 여기서 얼마 썼어? 2만 3,000원을 쓰셨지.
근데 여기에 세금 몇 퍼센트가 붙어 있어? 10%가 붙어 있어. 자,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원래 23,000원에 대한 원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0.1을 곱한 게 23,000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1.1x가 23,000원이야. 라고 하면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건 계산기 해. 이거 1.1로 나누면 돼. 자,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20 90 뭐 얼마가 나와. 아씨, 됐어. 계산기. 아니, 계산기. 이 아저씨 계산기. 계산기 얼마야? 뭘로? 23,000원을 23,000원을 뭘로 나눠? 1.1로 나누면 얼마가 돼? 20909 20909가 돼. 그러면 이 세금은 여기서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이 됐지? 그럼 여기서 세금이 얼마가 돼? 2090원이 세금이 된다고. 됐어?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뭐 했어? 30분 만에 드셨어? 휘발유를 넣으셨어. 그치? 18시 30분에 휘발유를 넣으셨는데 얼마 넣으셨어? 10리터를 넣었잖아. 근데 17,640원 넣었는데 거기 뭐라고 밑에 뭐라고 써있니?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세금이 얼마래? 790원. 그러니까 얘는 10%의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1리터당 무조건 얼마? 798원. 근데 몇 리터 넣었어 얘는? 10리터 넣었으니까 얘는 유류로 낸 세금이 798 곱하기 10 해가지고 얼마? 7,980원을 세금으로 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어려워. 20시 바쁘게도 사신다. 이게 좀 어려워. 온라인 직구로 얼마를 샀대? 20만 원짜리를 사셨대. 근데 20만 원짜리 사셨는데 관세가 몇 퍼센트래? 관세가 13%고 부가가치세가 몇 퍼센트래? 10%래. 자, 관세가 몇 퍼센트? 13%. 부가가치세가 몇 퍼센트? 10%. 이게 좀 어렵거든? 이게 뭐냐면 관세가 뭐냐면 내가 원래 만약에 중국 아니 어디서 샀다고 할까? 그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다고 쳐보자. 알리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10만 원짜리야. 중국에서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한국으로 사들고 들어오면 관세 13%를 내야 돼. 그럼 10만 원짜리 13%면 얼마가 되는? 만약에 10만 원짜리 샀어 내가. 그러니까 원래 중국 가격이 10만 원이면 그러면 관세로 얼마를 내야 돼? 13,000원을 내야 되겠지. 그러면 13,000원이 내니까 얘는 11만 3,000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또 10%가 붙어. 그럼 이거에 10% 붙이니까 11,300원이 또 세금으로 붙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난 얼마로 사는 거냐면 12만 4,300원으로 사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계 10만 원짜리 사면 나는 1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사는 거라고? 12만 4,300원 주고 사는 거라고. 이 돈을 내야 제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 20만 원이 이거야. 이걸 가지고서 거꾸로 얘를 유추해서 요 맨 마지막에 쓴 이 세금을 유추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원래 이 20만 원 되기 전에 원래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가격에 뭐가 붙는다고? 관세 13%. 그러면 얼마가 붙어? 0.13x가 붙겠지.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1.13x가 되잖아. 근데 여기에 또 몇 퍼센트의 세금이 붙는다고? 10%. 이거의 10%야. 이거의 10%. 여기다 그러면 10%. 0.1을 곱하니까 얼마나 되겠어? 1.13x 곱하기 0.1.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얼마라고? 20만 원이라고. 응? 괜찮아?
맞나 이게? 응? 응.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랑 더하면 어차피 요만큼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여기 곱하기 1이 돼 있는 거잖아. 어차피 똑같은 것끼리 더하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1.13 곱하기 1.1 곱하기 x잖아. 그게 20만 원이라고. 됐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원래 가격 x를 구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계산하면 원래 가격 구할 수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답은 뭘 구하는 거야? 이 관세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관세 세금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이게 부가가치세.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서 구하는 세금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진짜 알아들어? 아, 됐어. 그러면 2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원을 뭘로 나눠야 돼? 아씨, 20만 원을 뭘로 나눠야 돼? 1.13. 1.13 곱하기 1.1. 1.1로 나눈 게 내가 구하고 싶은 x잖아.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해보면 x가 160901이 나와. 뭐 점 얼마 나오는데 그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원래는 16만 901원이야. 원래. 그럼 관세로 얼마 내는 거니? 관세로. 여기다 얼마 곱하는 거야? 1.13 곱하는 거겠지. 여기다 0.13 곱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 여기다 0.13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잠깐만 이거 아니지 민양 여기다가 곱하기 0.13 곱하면 이게 얼마냐면 2917원이 돼. 관세가 그래서 얼마라고? 2917점 얼마인데 2900 되고, 부가가치세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1.13 곱하기 0.1이니까 그 계산하면 몰라 얼마 나와. 알겠지? 여기에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얼마냐? 여기 공 하나 줄어서 2091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이 세금들을 다 더한 게 최종적인 뭐가 될 거야? 답이 되실 거야. 됐어? 됐나요? 알겠어?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이제 베트남을 놀러 가신대. 랄라이 쫑과이. 베트남 무슨 말 쓰지? 몰라. 베트남 놀러 가신대, 그치? 베트남 영어 써? 베트남 영어 써? 베트남 말이 있지 않아? 자, 베트남 놀러 가시는데 얼마를 바꾸고 싶대? 16,600만 동. 자, 1,600만 동이 필요하시대,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대? 하나는 그냥 한국에서 바로 동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한국에서 바로 동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대? 한국에서 뭘 산 다음에 달러를 산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거기 어디냐? 베트남에 가서 동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맞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한국에서 바로 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거기 써 있잖아.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 자, 그럼 이 사람은 한국에서 동을 사는 거야? 파는 거야? 동을 사는 거지. 이 사람은 한국에서 동을 사는 거야. 동을 살 때 얼마래? 동을 살 때 100동이 6.1이라는 거잖아. 그치? 100동이 6.1원이야. 자, 이때는 뭐라고? 100동이 6.1원이야. 그럼 우리 무슨 식 써서? 비례식 써서 얼마 필요한지 원으로 얼마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알겠지? 비례식 쓸 거야. 100동 하는데 6.1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1,600만 동 하는데 도대체 얼마 필요하니? 이렇게 해서 이 비례식 써서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랑 같습니다 해서 계산해보면 얼마 필요하냐면, 계산해보면 97만 6천 원이 필요해.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필요하다고? 97만 6천 원이 필요해. 산수야.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국에서 이제 달러를 사. 자, 한국에서는 달러를 뭐 하는 거야? 사. 그리고 달러를 들고 어딜 가? 베트남을 가. 그럼 베트남에서 달러를 사는 거야, 파는 거야? 그치? 베트남 가서는 달러를 파는 거잖아. 팔고 나면 동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먼저 거꾸로 갈 거야. 동인데 지금 얼마 필요해? 1600동. 그럼 베트남에서 보는 거야. 왜냐면 거꾸로 가야 돼. 한국 돈이 얼마 필요한지 볼 거니까. 알겠지? 그럼 베트남에서는 달러를 뭐 한다고? 사는 거라고 파는 거라고? 파는 거잖아. 팔 때 US 달러 얼마가? 1달러가 동으로 얼마래? 23,380이라며. 자, 다시 1달러가 얼마라고? 1달러. 1달러가 23,380 동이잖아. 그럼 몇 달러가 필요한지 이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비례식 세우면 되잖아. 1대 23,380은 몇 달러 필요한지 몰라. 근데 1600만 동. 이렇게 해서 이거 비례식 이렇게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지. 맞아? 그럼 1600만을 2338로 나누면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달러야 달러. 이거 구해보면 x가 얼마 나오냐면 이씨 계산한 거 없다. 이씨 16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동을 뭘로 나눠? 2, 3, 8, 0으로 나누면 684점 얼마거든? 이게 얼마야? 684.34 어쩌고저쩌고 나가. 그러면 얘를 바꾸려면 684달러보다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그래서 685달러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몇 달러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은? 집중 좀 해라. 내가 너한테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얘는 몇 달러 필요한 거야? 685달러 필요하다고. 그래서 685달러가 필요해. 그럼 이제 한국에서 685달러를 뭐 해야 돼, 우리는? 사야 되잖아. 그러면 1달러당 한국에선 사는 거잖아. 1달러당 얼마에 사? 1322원. 그럼 여기다가 1322 곱하기 685 하면 이거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이거 90만 5,570원이 돼. 그럼 봐봐. 그냥 한국에서 바로 동으로 사는 거랑 한국에서 달러 사가지고 똥으로 바꾸는 거랑 어느 게 더 유리해? 내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게 더 유리하지. 얼마 더 유리하냐면 이것이 이거 뺀 것만큼 유리하겠지. 됐죠? 됐지? 좋아요. 6번은요? 이게 뭐야? 6번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및 실업률. 돼 있잖아. 그치?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네. 그쵸? 야, 파란색이 뭐야? 가. 나가 뭐야? 몰라. 그리고 실업률은 저 초록색이야. 그치? 자, 가는 뭐라고 돼 있니? 경제활동 참가율. 나는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맞아, 틀려? 우선 잘 모르겠어. 은우 거는. 그치? 은우 건 잘 모르겠어, 아직. 근데 걔 거 보자. 하준이? 30대의 실업률. 실업률은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실업률은. 아, 이게 뭐야? 가 나가 있는데 가가 뭐야 근데? 야, 고용률이 뭐라고 돼 있어?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그치? 뭐야? 가나가 뭐야? 이거 뭐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지. 그치?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가는 경제활동 참가율. 나는 고용률.
가가 뭐라고? 경제활동 참가율. 나는 뭐라고? 고용률. 왜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뭐라고 써있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내가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까지 포함이야.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고용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이 바로 뭐야? 고용률이야. 그럼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보다 당연히 뭐 해야 돼?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더 높은 게 누구니까?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 뭐라고?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빨간색이 뭐야? 고용률인 거야.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가조건 경제활동 참가율, 나는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어. 은우의 말이 그러면 뭐 하겠어? 맞는 얘기네. 자, 하준이 봤더니 30대의 실업률. 자, 실업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거기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잖아. 근데 30대가 거기 표 그 빨간색 그 옆에서 보면 돼. 경제활동 인구수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퍼센트야? 30대는? 80%지. 근데 고용률은 몇 퍼센트야? 78%니까 그러면 참가 못한 사람 몇 퍼센트라는 거야? 2%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80분의 실업률은 어떻게 돼? 거기 옆에 써 있잖아.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퍼센트라고? 80분의 실업한 사람 몇 퍼센트? 몇? 2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그게 실업률이라고. 이게 실업률이야. 30대 실업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0.025가 돼. 0.025. 그래서 뭐야? 얘는 2.5%. 근데 거기 몇 퍼센트라고 했을까? 2%라고 했을까? 맞아? 틀려? 틀려. 알겠지? 거기 써 있잖아. 실업률 어떻게 하는지. 왼쪽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저게 0.02예요. 여기 약분하면 얼마야? 40이잖아. 10을 4로 나누면 0.05지. 됐지? 자, 그 다음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구직, 단념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냥 60세 이상은 그냥 인구수가 확 줄어들지 않니? 참가율이 45%고 고용률이 44%잖아. 근데 60세 이상은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60세 이상 되면 많이 죽어서 그래. 그래서 아린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맞겠죠? 맞아요. 아, 나 모르겠다. 진짜 나 이런 거 나도 못. 아, 나 이거 몰라. 야, 난 수학 선생이지. 뭐 나 몰라. 나 이거 나도 몰라. 알겠지? 그냥 그런가 봐. 그냥 해석만 할 줄 알지. 내가 이걸 막 니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뭐 경제에 관련돼서 내가 니들보다 조금은 더 알지만 이게 가리킬 만큼 지금 이 6번 같은 걸 내가 니들한테 가리킬 만큼 경제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있지 않다고. 그냥 수학적인 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방금 이런 거 막 계산하는 거 그런 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이거 경제적인 내용은 난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바라면 나쁜 사람이야 니네들은. 알겠지? 그럼 학교에서는 경제수학 누가 가르쳐?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나? 이거를? 수열인데 이 수열과 금융은 그냥 수열이야. 등차수열, 등비수열.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얘기라고? 등비수열 얘기고 뭐 일반항 구하고 이러는 거는 굳이 안 할 거야. 다 알 거라고 예상해. 알겠지? 그래서 35쪽, 36쪽은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7쪽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할 얘기가 생겨.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 자, 되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연이율이 있고, 연이율은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에 이만큼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12%야. 그럼 얘는 월 이율은 몇 퍼센트겠니? 물어보면 월 이율은 몇 퍼센트일까?
1%야. 그냥 얘를 12로 나누면 돼. 그러면 분기 이율? 자, 분기가 뭔지 알아 몰라? 분기는 몇 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분기야? 4달마다. 그럼 분기 이율은 얼마겠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4.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분기 이율이 얼마야? 4. 3% 아니냐 근데? 네. 3달마다 한 번씩이니까 3% 아니야? 맞지? 그 얘를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반대로 월 이율이 0.5%야. 그럼 얘는 연 이율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연 이율 구할 수 있지. 그냥 여기다 뭐 곱하면 돼? 12 곱하면 돼. 12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6% 됐죠?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봐봐. 자, 6%를 분기 이율로 바꾸래. 자, 6%를 분기 이율로 바꾸면 얼마겠어? 분기가 뭐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치? 자, 연이율 6%를 분기 이율로 바꾸시면, 자, 6을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시면 되지. 자, 그럼 6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돼? 1.5%. 그래서 1.5%가 됩니다. 자, 2번은 원리율이 몇 %래? 원리율이 0.2%래. 그때 이거를 연이율로 바꾸시래.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시면 돼? 12를 곱하시니까 몇 %가 되겠어? 2.4%가 되겠지. 됐죠?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38쪽 보도록 합시다. 자,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 뭐가 원리합계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합계지. 이거 대수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거야. 기억 안 나시겠지만. 뭐하고 뭘 합친 거라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합계. 자, 근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근데 몇 가지라고 했어? 2가지라고 했어. 하나는 단리, 하나는 복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다 무슨 리라고 했어? 복리야. 단리는 거의 없어. 알겠지? 자, 단리부터 얘기해 볼게. 단리. 자, 연이율이 만약에 5%야. 근데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 자, 예금이 뭔지 알아 몰라? 예금하고 적금하고 차이점도 알아야 돼. 자, 예금하고 적금하고 차이점 뭐야? 예금은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딱 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게 예금이고, 적금은 내가 약정한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간만큼 뭐 1년마다 돈을 얼마씩 내든가 아니면 한 달마다 돈을 얼마씩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게 예금. 알겠지? 자, 그럼 100만 원짜리 예금을 들어서 근데 3년 후에 3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래. 자, 그럼 단리는 그냥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생겨. 그럼 얘는 1년 지날 때마다 이자가 얼마 생길까? 5%니까. 100만 원은 5%가 얼마야? 5만 원이지. 자, 100만 원은 5%가 얼마야? 5만 원. 그럼 얘는 1년 지날 때마다 이자가 얼마 생기는 거야? 5만 원. 그래서 3년 후에 원리합계는 100만 원에다가 첫 번째 연도에 5만 원, 두 번째 연도에 5만 원, 세 번째 연도에 5만 원 해가지고 원리합계가 115만 원이야. 알겠지? 이게 무슨, 이게 단리. 계산 굉장히 간단하지? 근데 복리로 하면, 자, 복리로 하면 지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이자가 생겨.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자도 다시 원금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을 냈잖아. 그럼 1년이 지났어. 그럼 이 100만 원에다가 이자 5만 원을 받아서 얼마가 돼? 얘는 105만 원이 되지. 그럼 1년이 더 지났어. 그럼 이거에 5%의 이율이 더 생긴다고. 그러니까 105만 원에다가 105만 원에다가 이 105만 원에 0. 얼마? 5%를 계산해서 0.05구나. 0.5를 계산해서 쓰시면 얼마가 돼? 이거의 5%니까 얼마니? 5만
모르겠다. 아휴, 나쁜 새끼들. 얼마가 되냐면 110만 2,500원이 돼. 그러면 1년이 더 지났어. 그럼 이거에 또 몇 퍼센트 이자가 붙어? 5%의 이자가 붙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115만 7,625원이 돼. 그럼 봐봐. 얘는 원래 115만 원만 받는데 얘는 얼마 더 생겨? 7,625원이 더 생기지. 그럼 복리가 유리한 거야? 단리가 유명한 거야? 복리가 유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복리야. 알겠어? 자, 그래서 복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알겠어? 자, 5%로 3년 동안 복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100만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몇 제곱? 세제곱. 이게 바로 3년 후에 원리 합계야. 아시지? 3년 후에 원리 합계 이거야. 진짜 왜 이래? 알아듣지? 대답을 해, 이씨. 너 알아 몰라 솔직하게? 너 알아 몰라? 다시 봐봐. 예금이야 지금. 예금. 자 봐봐. 연이율이 12%야. 알겠지? 그때 100만 원을 월 이율로 10개월간 10개월간 예금을 들었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단리로 했을 때 원리합계와 두 번째 복리로 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시래. 됐지? 자 그러면 연이율이 12%니까 월이율은 몇 퍼센트야? 1%지. 월이율은 몇 퍼센트라고? 1%야. 월이율로 10개월간 예금 들었대. 무슨 말이야? 그럼 얘는 100만 원의 1%가 한 달마다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러면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밖에 안 생기니까 원래 100만 원 예금이 있으면 이 100만 원 곱하기 0.01 이게 이자인데 이런 이자가 몇 개 생긴다고? 10번 생겨.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10만 원이 된다고. 무슨 말이겠지? 이게 단리야. 복리는 100만 원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2유를 더해. 그거에 몇 제곱? 10제곱이라고. 알겠어? 그럼 1.01에 10제곱이 얼마인지는 니네가 계산 안 해도 돼. 문제 써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1.01에 어딨니? 10제곱은 1.1046 뭐 이거거든?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 11만 뭐 4천 어떻게 될 거야. 알겠지? 훨씬 더 커져. 됐어?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복리할 때 여기 요거 쓰는 거 1 더하기 뭐? 이율. 거기다 지수에다 뭐 쓴다? 횟수 쓰시면 된다고. 됐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40페이지에 나와 있어. 복리에 의한 원리합계. 40페이지에 써 있는 거야. 자, 봐봐. 원금을 몇 원? 중간에 보면 복리에 의한 원리합계 써 있죠? 원금이 얼마? A1. 이자율이 얼마? R. 기간을 N이라고 한다면 복리에 의한 원리합계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거기에다가 기간 N승 이렇게 되신다고. 이게 예금의 원리합계야. 자 그럼 함께하기 2번 봅시다. 함께. 1,000만 원을 자 연이율 몇 퍼센트래? 연이율 4%. 딱 현실적이네.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 예금을 몇 년 동안 가입했대? 5년 동안 가입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그치? 자 그럼 식 써보자. 어떻게 되겠니? 1,000만 곱하기
1 플러스 연이율이 4%니까 4%를 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돼? 0.04. 근데 몇 년? 5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됐어? 그럼 요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산 못해. 그러니까 뭐하래? 거기 뭐 계산기 표시 있잖아. 계산기 갖고 계산하면 돼. 계산기 갖고 계산하면 1.04에 몇 제곱이야? 5제곱은 얼마냐면 1.21665299024 여기다가 1000만 원을 곱하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1216.65290 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지? 됐어?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1216만 원. 그치? 1216만 원. 1000원 단위는 버리겠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금이야. 야, 너 예금 알아? 몰라, 너? 솔직하게. 진짜 알아? 적금하려면 예금을 알아야 돼. 야, 그리고 등기수열 합공식 너 알아? 몰라? 너 말하는 거야? 너. 그래, 얼굴 빨간해, 너. 더 빨개졌네? 아니, 등기수열의 합공식 알아? 몰라? 넌 알아? 몰라? 살짝. 넌 알아? 몰라? 넌 알아? 몰라? 자, 등기수열의 일반항은 A, R에 N-1승이지. 자, 등비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분모랑 분자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리고 이 지수의 분자에 있는 공비에다가 이거 N, 이 지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 곱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심슨? 여기 봐야지.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된다고? 얘야? 여기 봐야지.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된다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이라고. 분모랑 문제랑 똑같이 생겼다고 알겠지? 이 분자에 있는 공비 자리에다 이거 더하는 항의 개수 오시면 되고, 여기 전체에다 뭐 곱하면 된다고? 첫 번째 항을 곱하시면 돼.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금이라는 거 자체가 예금이 아니라 적금은 예금을 여러 개 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니네들한테 나오는 건 무조건 돈을, 여기는 돈을 언제만 내니? 돈을 초에만 내나? 말해 내는구나. 내년 초밖에 없나? 그래서 초밖에 없네.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적금은 돈을 초에 내. 초에 낸다는 거. 연초는 1월 1일. 월초는 매달 1일. 돈을 내. 알겠지? 그 말은 뭐냐면, 연말은 12월 31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1월 1일. 이건 뭐라고? 2020년 초야. 그럼 2020년 말은 2020년 12월 31일이고, 2021년 초는 2021년 1월 1일이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가 돼야 1년이 지난 거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연초에서 말까지만 가도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초에서 초까지 가야 1년이야. 근데 초에서 말까지 가도 뭐라고? 1년으로 바라봐. 그걸 원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알겠지?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내년 초에 10만 원씩 연이율로 연이율 몇 퍼센트 할래? 4%로 5년간 적금을 들었어. 그때 5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셔라. 5년? 10년? 아니 15년간 적금을 들었어. 그러니까 올해 초에 10만 원을 냈고 내년 초에 또 1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또 10만 원 내고 이렇게 돈을 모두 몇 번 내는 거야? 15번 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년 초에 10만 원을 내. 그리고 2년 초에도 10만 원을 내. 3년 초에도 10만 원을 내. 그래서 쭉 해서 15년 초에도 15년 초에도 10만 원을 내. 그럼 근데 돈을 언제 받는다고? 무조건 돈은 말에 받아. 그래서 15년 말에 돈을 받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처음에 10만 원을 냈잖아. 근데 연이율 몇 퍼센트라고? 4%야. 그럼 1년이 지나면 얘는 10만 원에다가 4%니까 10만 곱하기 1.0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이 또 더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 예금을 15개 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거냐면 여기서 돈을 받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몇 년 흘렀을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흘렀어? 1년 흘렀지. 여기서 여기는 몇 년 흘렀어? 2년 흘렀지. 그러니까 초면 빼면 되잖아. 빼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흘렸겠어? 14년 흘렀겠지. 근데 초에서 말까지 까면 1년 흐른 거라고 본 거라고 안 본 거라고? 본 거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흐른 거야? 15년. 그럼 얘는 예금이야. 몇 년짜리 예금? 15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연이율 몇 퍼센트로? 4%로. 그럼 15년 후에 원리합계. 15년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돼? 10만 곱하기 1.04에 15제곱 이렇게 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까 예금을 설명한 이유가 이거야. 그럼 얘는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걸까? 1년 지난 거니까 몇 년짜리? 14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바로 다음에 한 거니까 몇 년짜리 예금 든 거라고? 14년째.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원리합계가 10만 곱하기 1.04에 14제곱. 자, 그럼 얘는 몇 년짜리 예금 든 걸까? 얘는 13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원리합계는 10만원 곱하기 1.04에 13제곱 쭉 해가지고 얘는 그럼 몇 년짜리 예금 든 거야? 1년짜리 예금 든 거야. 그럼 1년짜리 예금가 10만 곱하기 1.04에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내가 구하고 싶은 적금의 원리합계거든. 이걸 다 더하면 돼. 근데 이걸 다 더하려고 갔더니 계속 얼마를 곱해가고 있니? 1.04를 곱해가고 있잖아.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인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얼마이? 1.04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저 지수에 있는 공비 자리에는 항의 개수가 온다 했잖아. 얘는 몇 개 더하고 있는 걸까? 15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 지수에 15제곱이 될 거고, 이거 전체에다 뭐 곱하면 된다고? 첫 번째 항. 근데 첫 번째 항이 누구야? 얘란 말이야. 그럼 이걸 여기다 곱해주시면 된다고.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외울 거야. 봐봐. 별로 어렵지 않아. 봐봐. 공비는 무조건 이율이랑 관련이 있어. 이 이율에다가 1을 더한 게 무조건 공비야. 알겠지? 이율에다 뭘 더한 거? 1을 더한 게 무조건 뭐라고? 공비야. 그럼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지수는 몇 년짜리인지만 알면 된다고. 15년. 15년짜리잖아. 15년짜리니까 이 지수가 뭐라고? 15야. 됐어? 그럼 첫 번째 항은 내가 내는 돈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돼. 알겠어? 자, 다시. 내가 매년 초
A1을 R%의 이율로 N년간 적금을 들었어. 이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냐면 공비가 뭐가 된다고? 이 이율에다 뭘 더한 거라고? 1을 더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1 플러스 0 100분의 R 뭔지 알겠지 지금? 이게 공비라고. 거기서 빼기 1 플러스 100분의 R 빼기 1인데 N년가니까 여기 지수 N 하시면 되고, 이거 전체에다 뭐 곱하면 된다고? 내가 A1을 낸 다음에 A 곱하기 공비 한번 곱해주면 된다고. 1 플러스 100분의 R 곱해주신 게 되신다고. 알겠어? 그럼 니네들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문제 써 있을 거야 항상. 자, 다시 예를 들어보자. 자, 매월 초 10만원씩 연이율 12%로 1년간 적금을 들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래. 근데 얘는 월마다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럼 연이율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율로 봐야 돼? 월이율로 봐야 돼. 그럼 얘는 월이율이 얼마야? 월이율이 1%란 말이야. 그럼 얘는 1년간이니까 몇 번 내는 거야? 12번 내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율이 바로 뭐라고? 공비라고. 알겠죠? 그럼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뭐 더한 거? 1 더한 거. 여기다 1 더한 거니까 뭐가 돼? 1.01이 공비야. 공비 빼기 1, 1.01 빼기 1. 됐지? 그 다음에 이 지수, 분모에 있는 공비에다 지수는 뭐라고? 횟수. 몇 회야? 12회. 거기 전체에다가 첫 번째 항만 뭐 곱해주면 되는데, 그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해서 내는 돈에다가 공비를 뭐 해주시면 된다고?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10만원 곱하기 1.01.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신다고. 알겠지? 그럼 보통 뭐 산수로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계산기 뚜두두 누르시면 돼. 알겠어? 자, 이게 언제 내는 거라고? 초에 내면 이렇게 돼. 알겠지? 돈을 언제 내면? 초에 내면 이렇게 돼. 그럼 말에 내면 어떻게 되냐? 말에 내면 뭐가 달라지냐면 요거 하나만 달라져. 이 첫 번째 항이 달라져. 지금 돈을 초에 냈잖아. 돈을 말에 내면 그냥 첫 번째 항은 그냥 내는 돈이 그냥 첫 번째 항이야. 요것만 달라져. 자, 다시 초에 내면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내는 돈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첫 번째 항이야. 근데 말에 내면 그냥 뭐라고? 그냥 내는 돈이 첫 번째 항이야. 초에 내냐 말에 내냐에 따라서 원리합계가 달라져. 자, 그러면 거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하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42쪽이야. 자, 매월 초에 얼마씩? 10만원씩 연이율 몇 퍼센트로? 6%로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의 몇 개월 동안? 60개월간. 60개월이면 몇 년이야? 5년이지. 5년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60개월간 들었대. 그때 원리합계를 구하시래. 자, 그럼 얘는 연이율이 아니라 무슨 이율로 바꿔야 돼? 월이율로 바꾸시면 되겠지. 자, 월이율은 저 6%를 뭘로 나누면 되니? 12로 나누면 얼마가 돼? 0.5? 그럼 0.5%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공비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공비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 뭐 더한 거? 1 더한 거. 저기다 1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1.005가 되겠지. 빼기 1. 1.005 빼기 1인데 몇 개월간? 60개월간. 됐어? 거기다 이제 첫째 항만 곱하면 되는데 첫째 항은 얼마라고? 10만원에다가 뭐 곱한 거? 1.0056 곱한 거라고. 됐죠? 자, 계산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어. 1.005에 60제곱. 이거 얼마 계산한다고? 1.35로 계산한다고 써 있지? 그럼 그거 집어넣어서 열심히 우당탕탕 산수하시면 돼. 산수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너의 영역이야. 알겠죠? 됐어? 자, 이게 무슨 뭐라고? 원리합계. 됐죠? 자, 그러면 43페이지야.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 미래의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후의 100만 원은 똑같은 값어치를 가질까? 반대로 내가 니네 나이 때 100만 원과 내가 니네 나이 때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똑같은 값어치를 가질까? 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달라지지. 그치? 옛날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보다 훨씬 큰 값어치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미래에 내가 만약에 미래에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그 미래에 몇 년 후에 5천만 원이 현재에 도대체 얼마나의 값어치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지금 현재 가치라는 거야. 그럼 그걸 뭘로 계산하냐? 다 이율로 계산하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항상 이율하고 관련 있어. 자, 연이율이 만약에 5%, 6%야. 그냥 이거대로 합시다. 연이율이 6%야. 근데 내가 10년 후에, 10년이 아니라, 그래, 10년 후에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필요해. 이게 현재는 얼마의 값어치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현재에 있는 내가 금액 X1이 있다고 치면 현재 금액 X1이 있다면 이 X1을 몇 년 동안 예금을 든 거냐면 10년 동안 예금을 든 거야. 이거를 X1을 10년 동안 예금을 들어서 그 녀석의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는 1,0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저 X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예금이니까 얘는 그냥 X 곱하기 이율이 6%잖아. 그럼 공비가 얼마인가? 1.06의 몇 제곱? 10제곱이야. 예금은 그냥 이거야. 이게 얼마가 된다고? 이게 1,000만 원. 이렇게 돼서 현재 금액 X를 구할 수 있다고. 그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얘로 나누면 되겠지. 그 얘기가 책에 써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이율을 뭐라 그러냐면 할인율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할인. 이율이나 할인율이나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그냥 이율. 거꾸로 돈을 계산해 갈 때는 할인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몇 페이지? 44쪽에 보면 현재 가치. 자, 연 할인율이 몇 %고? R이래. 연 할인율이 R. 알겠지? 그러니까 이율이 R이라는 거야. 1년마다 복리로 적용했을 때 N년 후에 A1의 현재 가치.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 현재, N년 후에 A1을 1 플러스 R에 몇 승으로 나누면 된다? N승으로 나누면 된다. 왜 그런지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함께하기 4번 봅시다. 자, 함께하기 4번 보면, 자, 어느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은 2년 후 얼마를 5억 7,245만 원. 5억 7,24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투자했대? 5억을 투자했대. 그쵸? 1년마다 복리로 적용했을 때 연 할인율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2년 후의 금액이 이거란 말이야. 2년 후에 근데 지금 얼마를 냈다고? 5억을 냈대. 그러면 할인율이나 뭐랑 똑같다고 했어? 이율이나 똑같다 그랬지? 할인율을 R이라고 한다면 이 5억에다가 1 플러스 R에 몇 승한 게? 2승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5억 7,245만 원이 되도록 하는 이 R을 구하는 거야. 괜찮지? 양변 5억으로 나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양변 5억으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제곱을 구할 수 있거든? 양변 5억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1449 이렇게 되나 봐. 양변 5억으로 나눈 거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R이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1.1449에다 루트 씌우니까 1.1449는 1.07이 대신데. 됐죠? 이거 산수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니까 따라서 R은 얼마라는 거야? R은 0.07
0.07이라는 거지. 그럼 할인율이 몇 퍼센트라는 거야? 7%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연금이란 무엇이냐? 45쪽. 자, 다시 할인율이 뭐였어? 옛날 금액, 그러니까 미래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갖고 올 때 쓰이는 이율이야. 알겠지? 자, 만약에 할인율이 4%야. 연 할인율. 그러면 10년 후에 얼마? 500만 원은 현재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원래 계산하는 식이 이거지. 현재 x1이면 이 x에다 얼마 곱한 게 1.04의 몇 제곱, 10제곱 곱한 게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양변을 얘로 나눠서 현재는 저 500만 원을 뭘로? 1.04의 몇 제곱, 10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실 거야. 알겠지? 됐지? 자, 10년 후의 금액을 할인율의 몇 제곱으로, 10제곱으로 나눈 게 현재 금액이야. 됐죠? 자, 그러면 연금이라는 거. 연금이 뭘까? 들어봤지? 연금? 연금은 내가 그러니까 연금은 내가 매해 돈을 받는 거야. 국가로부터.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낸 돈을 가지고서 돌려받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매년, 만약에 내가 내 양궁 선수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매년 얼마씩 받는다? 매년 얼마씩 받냐? 여기 뭐라고 써있니? 100만 원? 그래. 1개월마다 100만 원씩 받는데. 자, 1개월마다 얼마씩 받는다고?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 근데 지금 할인율이 몇 퍼센트로 할까? 할인율을 몇 퍼센트? 0.25니까 0.25를 12 곱하면 얼마냐? 3%. 연 할인율이 3%야. 연 할인율이 3%야. 근데 1개월마다 100만 원씩 받는데 몇 개월 동안 받냐면 60년 동안 받는데. 자, 60년간 받을 때 그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을 내가 쭉 받을 거 아니야. 그 연금을 쭉 받는 거를 다 현재로 끌고 왔을 때 그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겠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현재 내가 100만 원을 받아, 안 받아? 받지. 그 다음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받아, 안 받아? 받지. 근데 이거를 다시 현재로 끌고 오겠다고. 근데 연이율이 3%니까 얘는 월이율이, 월 할인율은 얘를 뭘로 나눠서 12로 나눠서 0.25%라고. 그럼 얘는 한 달 있는 걸 끌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100만 원을 1.0025로 나눈 거가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두 달 후에 받는 돈 100만 원을 현재로 끌고 와. 그럼 몇 개월 동안 움직인 거야? 2개월 동안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100만 원을 1.0025의 몇 제곱? 제곱을 한 게 현재 가치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쭉 해서 60개월이니까 60년은 몇 개월이야? 720개월인가? 60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그래, 720개월이지. 그럼 720번째 달에도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끌고 와야 돼, 안 끌고 와야 돼? 현재를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럼 720개월 동안 왔으니까 100만 원을 1.0025의 몇 제곱으로? 720제곱으로 나눈 게 현재 가치라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총 연금의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근데 이걸 봤더니 계속 얼마를 곱해가고 있어? 계속 얼마를 곱해가고 있어?
1.0025분의 1을 곱해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공비가 1.0025분의 1이 공비라고. 그럼 모두 몇 개 더해? 얘는 720개를 더하지. 그리고 첫째 항이 누구야? 100이잖아. 그럼 현재 가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겠지. 공비가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잖아. 공비가 1보다 작지. 우리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여기 이렇게 쓰는 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걸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공비, 1-공비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을 곱한다. 똑같이 생겼는데 분모 문제 그냥 바꾼 거야. 순서만 바꾼 거. 둘이 똑같아. 얘는 공비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60년간 쟤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공비 1-공비 이걸 몇 제곱? 720제곱. 여기다 첫째 항이 얼마라고? 100. 곱해주면 됩니다. 됐어? 그럼 요거 계산하는 게 문제에 나와 있어. 이건 보통 이거 1.0025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720제곱이잖아. 이거 얼마인지는 책에 써 있어. 알았습니까? 간지러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계속 등비 수열의 합. 근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공비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함께하기 5번 하면 끝나요. 원래는 요 다음 단원까지 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 함께하기 5번 봅시다. 몇 페이지? 46쪽. 자, 영란 씨는 매월 1일 날 초에 얼마씩 받는데? 700만 원을 와, 씨. 700만 원을 몇 년간? 20년간 수령하는 연금 복권. 맞다, 연금 복권. 진짜 있어, 이런 복권? 진짜 700만 원씩 20년간 주는 거 있어. 발표 언제 하냐면 수요일 날 발표해. 별로 아니? 로또보다 이게 더 많이 줄걸? 돈이? 700만 원씩 20년이잖아. 세금도 조금 덜 떼. 저것도 번호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아니, 번호가 써져 있는 종이를 사는 거야. 그럼 그 번호에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번호가 걔네가 추첨해서 딱 맞으면 이걸 주는 거야. 그거는 얼마예요? 여기 써있죠? 아, 그거 얼마냐고? 나도 몰라. 한 번도 안 써. 2,000원인가? 그 연금 복권이라고 팔아. 지나가다 보면 연금 복권 써있잖아. 그게 이거야. 700만 원씩 20년간 줘, 진짜로. 그럼 세금 떼면 얼마 주냐면, 보통 로또 당첨되면 세금이 34%인가 이러거든? 40% 가까이 돼. 근데 얘는 매달 700만 원씩 주는 거잖아.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떼어. 20 몇 프로인가 그럴걸? 20 몇 프로인가 그 정도 뛸 거야. 그래서 얘가 세금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받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지를 줘. 한 달마다 받을래?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거든. 지금 그거 계산하는 거야. 한 달마다 받을래? 아니면 몰아서 받을래? 했을 때 몰아서 받았을 때 얼마를 받는 건지를 계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몰아서 받으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지금 현재 내가 이걸 당첨이 됐어. 그럼 저거 찾으려고 은행에 딱 가면 은행에서 딱 이런다고. VIP 고객님 20년간 나눠서 받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에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한 방에 받으면 얼마인데요? 했을 때 그걸 계산하는 게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근데 봤더니 연 할인율이 얼마래? 6%래매. 그쵸? 그리고 1.005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240제곱이 얼마? 0.3으로 계산하시면 돼. 됐죠? 그럼 계산해보자. 자, 얘는
현재 7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또 얼마를 받을 거야? 700만 원을 받겠지. 이걸 현재로 끌고 와야 돼, 안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되겠지. 근데 얘는 할인율이 연 할인율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꿔야 돼? 월 할인율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쟤를 월 할인율로 바꾸면 12로 나니까 0.5%가 되겠지. 월 할인율은 뭐라고? 0.5%가 돼. 0.5%는 수로 얼마야? 0.005지. 얘는 수로 얼마라고? 0.005야. 그럼 얘는 이 700만 원을 여기다 1 더한 거 1.005로 나누는 거야. 그치? 한 번 가는 거니까. 그럼 2달 있다가 받는 700만 원은 다시 끌고 오면 저 700만 원을 뭘로? 1.005에 몇 제곱으로 나누는데 2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현재 값어치가 된다고. 됐지? 그렇게 쭉 해서 몇 년 동안 20년이니까 20년은 몇 개월이냐? 240개월 후잖아. 거기에 700만 원 받는 거를 쭉 끌고 올 거 아니야. 현재로. 그러면 700만 원 곱하기 1.005에 몇 제곱? 240제곱이 되겠지. 이런 거를 다 더하면 돼. 이게 몇 개 더하는 거야? 240개 더할 거 아니야. 미쳤나 봐. 미안해. 잘못했어. 240번째 달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여기서 이미 한 번 받았지? 이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보니까 239번째 달 받고 끝나는 거지. 그럼 얘는 239제곱이겠네. 그럼 이거 전체 다 더하는 건 어쨌든 몇 번 더하는 거야? 200? 몇 개야? 240개를 더하는 거고, 공비는 얼마가 돼? 공비는 1.005에 0.005분의 1이 공비가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항은 누가? 700이 첫 번째 항이라고. 아, 그래서 써보면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이거에 몇 제곱? 240제곱. 여기다가 첫 번째 항 얼마? 700을 곱하신 게 내가 구하고 싶은 현재 금액이라고. 근데 이게 바로 뭐야? 1.005에 몇 제곱? 마이너스 240제곱이라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 0.3. 그래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가 나오신대? 9억 8,490만 원을 주신대. 현재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라고? 9억 8,490만 원. 그렇대. 지금 니네들 집값이 거의 한 10억 하잖아. 아닌가? 5억이라고 하면, 집이 만약에 5억이면 한 달에 350만 원씩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야? 20년간 쓸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냐? 그만큼 큰 돈이야. 선생님 만약에 당첨되면 나는 20년 아니, 난 20년간 받을 거야. 저거 한꺼번에 받으면 다 써버릴 것 같아. 이상한 뻘짓하고. 자, 이로써 수혈과 금융이 끝났어요. 왜 닫아? 왜 닫냐고. 야, 그럼 시험에는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올 게 여기야. 수혈과 금융. 그리고 세금 계산하는 거. 아까 문제 푼 거 있지. 세금 계산하는 거. 그거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 내 예상은 그래. 알겠지? 그리고 얘는 문제집이 없으니까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나올 거야. 열심히 교과서에 있는 거 잘 푸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